네, 이슈 인사이드 함께하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 나눠볼 세 분 인사부터 하겠습니다. 뉴스토마토 이혜진 기자, 토마토 투자클럽 이동근 전문가, 허준식 해설위원입니다. 두 분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이슈부터 확인을 좀 해보겠습니다. 시장과 반대로 가는 개인 투자자 수급을 보면 종목이 보인다. 결국 전략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좀 외국인 기관의 투자 포지션 그리고 개인의 투자 포지션 엇갈린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장에서 역시 그러하고요. 지금 장중에 좀 악재가 나오면서 더 상황은 악화된 모습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인 흐름 한번 짚어보면서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체적인 증시 흐름 그리고 수급 동향부터 살펴주시죠. 이혜진 기자. 네, 한동안 좀 승승장구했던 코스피가 최근에는 정체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때는 2100선 돌파를 눈앞에 뒀던 시점이었는데 오늘장에서도 또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1% 넘게 급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 분위기가 우세한 상황이고요. 그러면서 이제 증권가에서도 이것이 일시적 숨고르기다라는 그런 의견이 좀 대체적인 반면에 또 한쪽에서는 다시 코스피가 박스권으로 회귀하는 것 아니냐라는 우려도 함께 나오고 있는 시점입니다. 자, 수급 동향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지금 매도 우위로 일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7월부터 전반적으로 그래도 좀 매수 우위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보시면 기관 같은 경우에는 2조 6,800억 원가량 7월부터 어제까지 한 달 넘게 이 정도 규모로 좀 매도를 했고요. 자, 그리고 외국인은 이제 연일 1,000억 원 이상 이제 순매수를 하다가 어제부터는 약간 소폭 매도 우위로 돌아섰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에 대해서 외국인이 완전히 좀 기조가 전환된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들 현재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외국인이 매도로 돌아섰느냐, 돌아서지 않았다 이런 얘기도 엇갈리고 있습니다. 과연 지금 당장은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함께 짚어보도록 할게요. 먼저 외국인 쪽부터 눈을 좀 돌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이 외국인들이 꾸준히 좀 매수에 나서줬잖아요. 특히 7월 한 달 동안은 거의 4조 원 가까운 자금이 들어왔습니다. 8월은 조금 주춤한 것 같아서 아무래도 이런 얘기들이 꾸준히 언급되는 것 같은데요. 그간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 동향이 이루어졌나요? 예, 지금 저는 지금 6월 20일부터 해서 한번 뽑아봤거든요. 네. 6월 22일 저점 변곡에서부터 지금 7월 31일 변곡까지 이제 지수가 상승을 했었고, 그 가운데 이제 그래서 지수는 6월 20일 이후에 한 5.91% 정도 올랐습니다. 전날 종가까지요. 예, 올랐고, 외국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수를 좀 관리했습니다. 주로 매수했던 종목이 이제 현대차, 삼성전자 위주로 해서 매수를 했거든요. 현대차는 9,800억, 삼성전자 한 5,200억 정도 매수를 했습니다. 반면에 이제 삼성전자, 현대차 지금 주가 흐름 보시면은 외국인들이 매수했다고 해서 올라간 건 아니었습니다. 수익률은 상당히 저조했다. 네. 외국인들도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다만 이제 전체적으로 지수 관리를 하면서, 지금 시총 상위주 위주의 매수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6월 20일부터 해서 8월 7일 전날까지 현대차, 삼성전자, 신한지주, 삼성생명, SKCNC, KB금융, 하나금융지주 이런 쪽을 매수를 했고, 매도한 종목들을 보면 SK하이닉스라든지 현대중공업, LG화학, 서울반도체, LG생활건강, 셀트리온 이런 쪽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시총상위주 현대차, 삼성전자 빼고 나면은 이제 정책주 중심, 그 다음에 내수섹터 이런 쪽이 되겠습니다. 보면은 정책주 중에서도 금융업종을 주로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기가스 업종에 대해서 매수를 했습니다. 외국인들이 가장 매수를 많이 했던 종목들을 보면은 종목 중에서 상승률이 좀 뛰어난 종목을 보면은 KB금융입니다. 딱 6월 20일 날이 저점권이었고 이후에 전날까지 한 20% 정도 상승을 했었는데 그림 보시면은 아주 바닥권에서 잡아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매수 기조를 보여주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외국인들은 시총 상위주 위주의 매수를 했다. 지수 관리에 좀 초점 맞춘 것 같습니다. 지수 관리에 초점을 맞춘 매매 동향, 먼저 특징을 짚어볼 수가 있었는데요. 삼성전자, 현대차는 좀 수익률이 부진했고 반면에 좀 정책 모멘텀을 가졌던 금융주들 굉장히 좀 수익률 상승을 이끌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외국인과는 조금 반대로 상대적으로 좀 매도 우위를 기록했던 기관, 특히나 뭐 펀드 환매 물량도 그렇고요. 좀 매도를 지속하고 있는데 그 안에서도 좀 매수 종목 있다면 외국인과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어떤 종목들이었을지도 궁금합니다. 네, 저도 이제 전문가님처럼 6월 20일 저점으로 갖고 왔는데요. 제가 보고 있는 쪽 관심권으로 해서 좀 보려고 했더니 세팅이 안 돼서 일단 전체로 많이 산 종목을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일단 기관은 코덱스 레버리지를 그러니까 곱하기 2잖아요. 지수랑 곱하기 2로 움직이는 쪽을 4,800억을 매수했고요. LG화학은 2,700억, 그다음에 아모레를 2,000억, LG 디스플레이 2,000억, 강원랜드 1,900억, 뭐 LG상건 1,200억, KT 사고요. 현대제철이랑 우투, 뭐 기아차, GS 샀습니다. 수익률 보시면 지금 LG화학 포함해서 몇 개 빼고는 다 좋았던 상황이고 공통점은 내수 관련된 종목이 많다는 겁니다. 그리고 개인은 역시나 이번에도 다 팔았죠. 그러니까 기관이 사면 개인은 팔게 되는 그런 구조였고요. 그리고 코스닥에서는 지금 코스닥은 제가 6월 5일자 기준으로 해서 갖고 왔는데요. 6월 5일 기준으로 어제까지 해서 보면 기관 쪽을 먼저 보시면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 지금 금액 기준으로는 1,274억. 근데 요거는 이제 조금 다른 것이 이제 요거는 이제 매물을 넘겼기 때문에 수익률도 빠지면서 나왔는데요. 요건 좀 다른 것을 논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같은 경우가 한 700억 정도 들어왔고요. 게임빌, 컴투스, KH 바텍, 뭐 메일유업, CJ 오쇼핑 순이고 실리콘웍스 들어가 있고요. 이쪽도 보시면 그 대부분 이제 개인하고 일치된 쪽은 좀 빠지지 않겠나 생각을 했었는데요. 코스닥은 좀 달랐던 것 같아요. 개인과 일치된 부분에서도 코스닥은 좀 일부 올랐던 종목이 있던 것 같고요.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개인은 다 판 것으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서 역시 좀 상반된 매매 패턴 보였고요. 특징적인 것은 개인이 사들어오면 그 종목은 같이 빠진다. 근데 팔면 기관과 외국인이 사면 올랐다. 뭐 이런 것으로 좀 공통점을 찾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그 말씀대로 궁금했던 점이 그겁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면 개인들이 팔고요. 또 팔면 반대로 개인들은 사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 개인들이 그렇다면 산 종목들은 어떤 종목일지도 같이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반대 포지션 전문가님이 소개해 주시죠. 예, 개인들 같은 경우는 이제 조금 뒤늦게 매수 대응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이제 정보를 가공하고 정보를 발표하는 쪽은 기관 쪽이죠. 기관하고 외국인들 쪽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좋은 정보 같으면은 뭐 만약에 기관 쪽에서 펀드에서 좀 유입을 하겠다면은 뭐 저점권에서부터 지금부터 매수하시면 됩니다라는 내용은 거의 안 하죠. 그러니까 대체적으로 이제 매수가 끝나고 우리가 이제 매수했고 그 다음에 이제 레포터들이 좀 좋은 쪽으로 이렇게 방향을 나오다 보니까 개인들 입장에서는 정보를 리딩하는 입장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제 매수가 좀 늦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종목들을 보면 SK 하이닉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5만 원 넘어서부터 네이버 이제 80만 원, 100만 원 간다고 얘기 나올 때 그때부터 매수가 들어가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 매수를 보면 SK 하이닉스 네이버라든지 이런 쪽에 이제 매수가 좀 많았고요. 그 다음에 또 실적이 악화되는 거에 대해서 뭐 기관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기업 탐방이라든지 또 자기네들 이제 펀드에 또 편입이 좀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또 이쪽 저쪽에서 이제 눈치껏 또 정보를 또 잡아내죠. 잡아내기 때문에 실적이 발표하기 전에 대량으로 이제 매도를 해버리는데 개인들 같은 경우는 싸다라는 접근을 해서 또 접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급락이 나왔던 코스닥 쪽에서 대표적인 종목이 이제 서울반도체죠. 예, 서울반도체가 최근 급락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에도 기관들이 리포트를 쓸 때 이거는 좀 뭐 책임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 2분기 영업이익이 플러스 마이너스 250억 내외 것이다 이렇게 했는데 사실 실적 뚜껑 여니까 1조 1000억대 정도 적자가 나왔죠. 예, 그러니까 이제 급락이 나왔고, 뭐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는 뒤늦게 정보를 따라 또 매매를 했다든지, 또 정보를 또 모르고 또 매수를 하다 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 기관하고 외국인들한테 뒤통수를 맞은 이런 부분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현대중공업 차트를 보시면 현대중공업이 지금 아까 KB금융은 뭐 20% 정도 올랐죠. 반면에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20% 정도 빠졌습니다. 단 이거는 있습니다. 이 개인이 절대적으로 유리하고 불리하다 이런 내용들은 아니고요. KB금융 같은 경우에도 아까 기관이 매수를 해서 냈습니다만은 4, 5월 달에 빠질 때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있었거든요.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익 실현을 했고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악재 트임에서 급락 나왔으니까 절대적으로 손해를 보고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대로 현대중공업 대표적으로 가져오셨는데 보니까 7월 내내 좀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업종이 조선주더라고요. 아무래도 말씀대로 가장 쌌기 때문에 접근한 부분도 있고요. 반면에 7월에 가장 외국인들이 많이 주목을 했던 뭐 삼성전자나 금융주 같은 경우에는 8월 들어서 개인이 사는 그런 좀 뒤늦은 패턴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다면 그 원인 결국은 정보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정보에 일단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 구도상 이건 아마 아무리 개선하려고 해도 안 되는 부분입니다. 어차피 지금 세 사람이거든요. 이제 뭐 개인 투자자,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매매를 하고 있기 때문에 한쪽이 팔면 한쪽에서는 사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차피 그래야 이제 거래가 되고 흥정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시장의 중심을 누가 쥐고 있느냐. 어떨 때는 외국인이 쥐고 있고, 어떨 때는 기관이 쥐고 있고요. 어떨 때는 개인이 쥐고 있는데, 개인이 쥐고 있는 그런 개별주에 좀 유리하죠. 유리하고. 대체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은 이제 자금이 풍부한 외국인의 기관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변해가기 때문에 개인들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이걸 갖다 좀 역행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한쪽에서 팔면은 개인들이 만약에 매수를 하러 들어가죠. 그러면 아무리 좋은 종목도 기관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매도를 해버립니다. 해버리면 주가 또 빠질 수밖에 없는 이런 구도가 이렇게 나오는데 이제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본다라면은 탈피를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들 같은 경우에 지나치게 이제 시세에 치중해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좀 길게 보지 못하는 습관이 있고요. 추세를 또 보지 못한다 이런 내용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시장이나 기업 분석에 좀 하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단기 시세를 내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은 이제 개인 투자자들도 이제 기관화나 그 다음에 외국인화돼야 되거든요. 기관화, 외국인화되기 위해서는 시장이나 기업 분석에 치중을 해서 조금 더 좋은 기업들을 정말 선별하고 옥석을 가려가지고 중장기 투자로 가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렇군요. 그 해결책까지 좀 간단하게 언급을 해주셨어요. 허 의원님께서도 역시 그 원인, 시장과 좀 엇박자를 내는 것은 정보에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네, 지금 뭐 거의 그렇게 같은 생각 갖고 있고요. 근데 이제 일정 기간에 수익률하고 매매 동향만 갖고서 이제 꼭 개인이 손해를 봤다라고 단정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이제 왜냐하면 우리가 보유 기간을 모르잖아요. 그 평균 단가도 사실 이제 우리가 추정할 뿐이지. 이 지금 올라가는데 팔고 떨어지는데 산다는 이거 가지고 꼭 손해를 봤다라고 할 수는 없겠는데 하지만 일반적으로는 특정 시점을 이렇게 잘라서 봐도 항상 개인이 졌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보면 지수상으로 2090 올라가면서는 따라가면서 팔고 내리니까 물리면서 이제 사고 있는 거 보면 지수상으로 좀 그런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왜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지를 이미 오래 전에 그 다우 지수를 만든 찰스 다우라는 사람이 명쾌하게 정리해 놨는데요. 잠깐 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여러분도 주식을 하시니까 한번 리뷰하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시간으로 가지면 될 것 같은데요. 이른바 다우 이론인데요. 100년도 더 된 이론인데 이제 추세와 관련해서 강세장, 약세장을 3단계로 나누고 투자자는 전문가하고 일반인으로 나누고 국면별로 투자 심리를 이제 설명해 놓은 이론인데요. 강세장은 3단계입니다. 매집, 상승, 과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리고 약세장도 분산, 공포, 침체 이렇게 해서 이제 표도 만들어져서 나오는 상황인데 일반인들은 이제 침체 국면에서는 장기간에 뭐 주가 하락에 지쳐서 주식을 팔게 되지만 전문인들은 오히려 사게 되고 반대로 상승이 거의 마무리되는 강세장 3단계에서는 일반인은 확신을 가지고 과열된 시장에서 적극 참여하고 전문가들은 팔고 나오고 뭐 이런 상황인 건데요. 100년이 지났는데도 결국은 주식은 사람이 하는 심리게임이 섞여져 있다 보니까 지금도 큰 변화가 없는 양상이 이어지는 것 같고요. 결과적으로는 다우도 인정했습니다만 정보력하고 경험상에서 상대적으로 절대적으로 열의에 있는 데다가 주문도 되게 중요한데요. 주문의 응집력 면에서도 갈라져서 짧게 들어가는 개인보다는 한 번 쏠 때 크게 쏠 수 있는 기관과 외국인이 더 상대적으로 좋은 그런 우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다른 길을 간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네, 100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논리라고 하니까 굉장히 좀 좌절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선행을 해서 외국인 기관들 하반기 어떤 종목들 위주로 좀 매매가 이루어질지 전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증권사 전망으로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혜진 기자.
네, 일단 증권가에서는 대체로 코스피가 조정을 거쳐서 하반기에는 추가 상승할 것으로 대체로 좀 기대를 하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자, 이 때문에 하반기에도 이제 수급을 주도할 것은 역시 외국인이 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기관보다는 오히려 외국인 매수세가 몰릴 업종에 집중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그 중에서도 또 민감주 중에서도 외국인 보유 비중이 현재 낮아서 좀 더 들어올 여력이 있는 업종에 좀 집중해보자라는 이야기들 대체로 나오고 있고요. 자, 그런 그 업종으로는 금융주 그리고 건설주가 대체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증권사별로 좀 더 구체적인 전망과 또 전략까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보시면 우리투자증권입니다. 보시면 이 3, 4분기 이익 모멘텀이 개선되면서 외국인이 이제 꾸준히 사들일 업종에 주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자, 보시면 관심 업종으로 IT 하드웨어 그리고 금속광물 쪽 섹터에 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삼성증권 역시 건설주, 금융주 함께 주목을 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대신증권입니다. 지금 금융주에 또 상당히 집중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현재 외국인이 금융주 보유하고 있는 비중이 53%밖에 되지 않는다. 따라서 좀 더 들어올 여지가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증권가 전망 살펴봤습니다. 네. 결국은 또 선행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시세에 흔들리지 않고 좀 개인들이 어떻게 전략을 세워야 될지 이 시간 좀 논의가 필요할 것 같아요. 좀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할게요. 해설위원님, 하반기 전략, 개인들에게 어떤 전략이 필요할까요? 일단은 오늘 수급이다 보니까요, 뭐 큰손 따라하기라는 그런 전략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은 계속 의미가 있겠고요. 근데 이제 항상 예전에 보면 수급 가지고 따라하는 게 쉽지만은 않다라고 또 그랬는데, 뭐냐면 외국인이 열을 사다가 11일째, 그러니까 열흘 동안 하루에 500억씩 사다가 11일거리일째 되는 날 하루에 2조 원 팔아버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사실은 좀 애매하긴 한데요. 그래도 이제 잘 보시면 그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왜 사는지에 대한 이유는 주로 이 사람들은 매크로를 보면서 들어가기 때문에 그걸 파악해보면 이해는 될 겁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사모펀드 따라하기도 괜찮은 것 같은데요. 워낙에 이제 이 시장이 전문성을 띈 투자자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최근 한 달간 사모펀드가 산쪽 갖고 와봤는데요. 네. 뭐 다음이라든지 게임빌, 컴투스는 조금 팔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리고 게임빌 사고 있고요. CNC, SK CNC, 그다음에 통신 쪽에서 텔레콤하고 KT 같이 삽니다. 그리고 산업재 쪽에서는 하이스코랑 뭐 한전 이런 GS건설, 롯데케미칼 좀 사고 있는 것 같고요. 증권과 건설, 은행도 같이 사들어오는데 대우증권, 우투, 그다음에 기업은행 뭐 이런 쪽 많이 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결국은 이런 쪽으로 좀 더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따라 해야죠. 네, 예. 큰손 따라하기 전략 네, 결국은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전문가님, 그렇다면 뭐 외국인 기관 어느 쪽으로 또 벤치마킹을 하는 것이 좋을지도 궁금합니다. 외국인은 이제 어느 정도 살 만큼 산 것 같습니다. 네. 살 만큼 산 것 같고 추가돼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외국인들 입장에서 보면 이제 지수 관리 측면이지 뭐 삼성전자 사주고 있고 현대차 사봤자 개인들한테 별로 도움 안 되지 않습니까? 뭐 자금만 많이 샀다는 거지 실질적으로 안에 내용을 보면은 개인들하고 별로 수익률하고 상관이 없거든요. 그러면 결국 이제 하반기장은 이제 외국인은 지수 관리하고 결국 이제 기관 투자자가 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기관의 종목에 좀 집중을 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 지금 이제 금리 조기 금리 인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되면은 국내 환율이 또 조금 반등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게 보면 외국인들은 매도 국면이 조금 전환될 가능성이 있고, 네. 기관이 그걸 받아주는 흐름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기관의 매수 종목에 좀 집중하는 게 좋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최근 1개월간 기관 투자자가 많이 매수했던 종목들 보면은 정권이라든지 통신이라든지 그다음에 화학업종을 지금 매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 이제 포커스를 조금 맞추는 전략이 좋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뭐 정권업종 쪽에서 뭐 조정 흐름이 나오게 된다라면은 매수가 좋겠다. 지금 오늘 뭐 이라크 공습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면서 지수가 지금 많이 폭락을 하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이제 투자 심리가 좀 위축이 될 겁니다만은 뭐 아직까지 끊기지 않은 흐름이기 때문에 눌림 구간을 잘 공략을 해야 되겠습니다. 네, 허 의원님께서도 지금 눌림 공략이 필요한 시기라고 보시나요? 되게 어려운데요. 네. 일단은 그 박스권 3년짜리 박스권 상단 2050, 60이 깨지고 내려왔잖아요. 근데 이제 너무 이게 쉽게 깨지고 내려왔는데 거래가 사실은 많으면서 이제
종가로는 거래를 좀 하긴 해야 되겠는데 뭉치로요. 며칠 동안은 거래가 아주 많아서 깨고 내려왔으면 문제가 좀 심각할 텐데 얇은 거래로 2,050, 2,060에서 위아래로 흔들렸다 그러면 지금 전문가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분위기가 아주 나빠질 것 같지는 또 않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이 나면 주식을 사라는 격언이 있기 때문에요. 그쪽 지정학적 리스크는 오히려 좀 기회요이지 않을까. 예전에 2003년도에도 이라크 전쟁 나고 나서 지수는 더 올랐거든요. 그래서 그런 네. 부분들 보신다 그러면 그 큰 흐름에서는 별로 그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네. 네. 주말 동안에 또 추가적으로 나오는 소식도 분명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요. 이런 부분들도 추가적 소식 나오는 대로 저희 토마토TV에서 확인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슈인사이드 함께 하셨습니다.